음식물 쓰레기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처리되느냐 뭐 이런 것들 궁금해 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그 부분은 나중에 질문 주시면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음식을 먹는다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생존과 연결된 문제고 요즘은 기본적인 생존의 문제는 해결되었기 때문에 음식을 먹는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건강과 연결되는 것이죠. 우리의 건강을 위해서 무엇을 먹을 것인가, 어떻게 먹을 것인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제가 드리고 싶은 것은 무엇을 먹을 것인가 그리고 이것을 어떻게 버릴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건강뿐만 아니라 지구의 건강과 지구의 생존에도 영향을 미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음식물을 먹고 음식물을 버리는 행위가 지구 생태계 그리고 기후에 미치는 영향들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종합적으로 인식을 하면서 우리의 식탁을 어떻게 변화시킬 것인가 라는 것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일단 음식의 문제와 관련해서는 식량 위기 문제를 먼저 이야기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일단 인구가 증가하고 경제가 성장하고 육식이 증가하면서 우리의 식량 소비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남재작 박사님 말씀에 따르면 지구가 정상적인 상태에서 먹여 살릴 수 인구는 40억 명이래요. 근데 지금 벌써 80억 명의 인구를 먹여 살리고 있습니다. 뭔가 굉장히 무리를 하고 있다라는 것을 의미를 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 상태가 앞으로 계속될 수 있을 것이냐라고 하는 것이죠. 기후변화가 지속되면서 곳곳에 가뭄이 들고 여러 가지 홍수가 나면서 식량 생산에 벌써 타격을 주고 있죠. 올해도 벌써 미국의 가뭄이 미국의 식량 생산에 영향을 주고 있고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또 식량 생산에 영향을 주고 있는데요. 재밌는 것은 이게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그쪽 지역의 밀생산에만 타격을 주는 것이 아니라 그 지역이 세계의 주요 인비료 원료의 공급체, 인광석 공급체입니다. 그러니까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전 세계 인광석 공급에 차질이 생기면서 비료 공급에 차질이 발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비료가 제대로 공급이 안 되면서 다시 원래 작황에 영향을 줄 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내년이 되게 되면은 식량 위기가 더 심화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인데 이것이 올해 내년의 문제로 그칠 것이냐 아닌 것이죠. 점점 더 이 문제가 심각해질 것이다. 그러면 이 식량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할 것이냐? 기존에 우리가 해왔던 것처럼 자꾸 숲을 개간해서 농지를 계속해서 늘리고 여기에 농약과 비료를 퍼붓는 방식으로 식량을 늘려서 우리가 식품을 조달할 수 있는 방법이 지속 가능할 것이냐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을 이제 해봐야 되는 것이죠. 덜 버리고 그리고 우리가 이용하고 있는 농지라고 하는 토지를 조금 더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야 되는 것이죠. 그 방법이 뭐냐? 이제 결국은 육식을 줄이는 방법을 이제 고민을 해야 되고 고기를 덜 먹자라는 메시지를 던져야 됩니다. 우리 지구상에서 지금 인간이 이용하고 있는 농지의 5분의 4가 축산을 위한 사료 공급과 방목제에 사용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고기를 키워서 인간에게 공급하는 영양의 5분의 1만을 축산을 통해서 공급합니다. 그러니까 땅은 5분의 4를 차지하는데 이용하는데 인간이 이용하는 영양분의 5분의 1만 축산을 통해서 공급하는 것이죠. 엄청나게 가성비가 떨어지는 것이고 토지 이용의 효율성이 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 방식으로는 앞으로의 기후 위기에 대응이 안 되는 것이죠. 뭔가를 바꿔야 된다. 그래서 덜 버리고 좀 더 효율적으로 해서 현재의 농지에서 우리 인간을 먹여 살릴 수 있는 식량을 지속 가능하게 생산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전 세계에 버려지는 식품 쓰레기의 양이 9억 3천만 톤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전 세계 식량 생산량의 17%가 쓰레기로 버려지고 있습니다. 40톤 트럭 2,300만 대 분량이에요. 이 40톤 트럭 일렬로 쫙 세우면은 그 길이가 지구를 7바퀴 돌 수 있는 길이입니다. 우리나라에는 쓰레기가 얼만큼 발생하냐? 음식물 쓰레기로 직접 버려지는 양이 한 600만 톤,
그 식품 공장 등에서 부산물로 버려지는 양이 200만 톤에서 연간 약 800만 톤 정도의 쓰레기가 버려지고 있고요. 우리나라 식량 소비량의 약 24%가 쓰레기로 버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대응해야 될 것이냐라고 하는 것인데요. 크게 세 가지 점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당연히 줄여야 되는 것이죠. 음식물 쓰레기를 줄여야 되는 것인데, 음식물 쓰레기를 줄이자라고 하는 부분에서 저는 약간 지금의 관점의 이동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음식물 쓰레기를 줄이자 그러면 사람들 일단 가정을 봐요. 가정에서 배출되는 음식물 쓰레기를 어떻게 줄일까라고 하는 것을 보는데, 저는 가정에서 음식물 쓰레기를 줄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일단은 조금 더 우리 시야를 상업과 산업의 영역까지 확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식당에서 발생되는 음식물 쓰레기를 어떻게 줄일 거냐, 다음에 식품을 생산하는 농지, 그리고 식품을 강옥하는 식품산업업체, 그리고 이 식품을 유통하는 유통업체, 이 영역에서 발생하는 이 낭비는 어떻게 줄일 것이냐, 이 문제도 같이 생각을 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자꾸 우리가 뭐 예쁜 것만 찾다 보니까 농산물 같은 경우에도 조금만 흠집이 나면 다 버려버리잖아요. 근데 먹을 수 있는 것들이 이렇게 버려지는 것이 맞는 것이냐, 우리의 식품을 대하는 자세라고 하는 것들도 좀 문제제기가 필요한 것이죠. 보기 좋고 예쁘고 때깔 좋은 것만을 찾는 방식들이 결국은 식품의 낭비를 조장하고, 또 그렇게 만들려고 하다 보니까 비료나 농약을 퍼부어야 되는 악순환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저는 우리나라에서 농산물 같은 경우에 산지에서 이 낭비되고 있는 구체적인 현황에 대한 통계도 없다고 생각해요. 이 부분에 대해서 농축부에서는 빨리 통계를 짓게 해서 이 부분에 대한 지표 관리를 해야 돼요. 그래서 이 낭비, 이렇게 산지에서 갈아엎어지거나 버려지고 있는 것들을 최대한 다시 식품으로 유통시킬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살펴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로는 식품 공장이에요. 식품 공장에서 버려지고 있는 쓰레기들이 어떻게 처리되고 있는지도 봐야 됩니다. 어떤 경우에 사실은 유통기한 때문에 반품된 것들 있잖아요. 포장재도 뜯지 않은 상태에서 소각장 가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충남의 한 지역에서 CJ에서 폐기된 식품들이 불법 투기되어서 산처럼 쌓인 현장이 적발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동안 우리의 사각지대에 있었던 거죠. 식품 공장에서 버려지는 식품 폐기물, 그거 진짜 사실은 자원학 재활용의 관점에서 본다면 가정에서 배출되는 음식물 쓰레기보다는 훨씬 좋은 상태일 거예요, 사료하기에. 그런 것들이 어떻게 처리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그동안에 우리가 전혀 깜깜이다, 파악을 못하고 있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심각한 것이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노출시켜야 돼요. 노출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식품업체들한테 의무를 줘야 돼요. 폐기되는 식품의 양이 얼마고 이것을 어떻게 처리했느냐라고 하는 것들을 정부에 의무적으로 보고하도록 해야 됩니다. 그래야 문제가 파악이 되고, 문제가 파악이 되어야 무엇을 개선할지가 해결이 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신문 언론에 기사로 나왔던 것 같은데, 가령 이제 햇반 같은 거 있잖아요. 햇반 만들 때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쌀이 예뻐야 되잖아요. 밥알이 예뻐야 되죠. 그러다 보니까 햇반 만들 때 쌀을 쳐요. 그렇게 해서 부서진 쌀이나 이런 것들은 다 걸러내요. 이게 쓰레기로 나오는 거죠. 온전한 쌀알만이 햇반으로 들어가요. 근데 사실은 쌀알이 부서져도 먹을 수는 있잖아요. 그러니까 보기 좋은 제품을 자꾸 만들려고 하다 보니까 또 이런 제품 생산 공정에서의 우리가 생각할 때는 반환경적인 낭비가 일어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인데, 이런 것들이 산업 곳곳에 얼마만큼 많이 숨겨져 있을 것이냐라고 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유통기한, 유통 과정에서도 유통기한, 이제 내년부터는 소비기한으로 바뀌게 될 텐데요. 유통기한이 소비기한으로 바뀌면은 식품의 폐기가 조금 더 개선되겠지만, 역시 소비기한이라고 하는 것 역시도 소비기한이 임박하게 되면 폐기가 돼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쨌든 유통 과정에서의 이 기한의 폐기로 인해서
폐기되는 식품들을 어떻게 적정하게 잘 관리할 수 있을 것이냐라는 것도 고민을 해봐야 되고요. 다음에 식당입니다. 음식점에서 우리가 음식을 주문하고 소비하는 이 방식과 관련해서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요. 저는 주문 식단제와 유사한 방식의 도입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메뉴를 주문하게 되면 한 세트로 주문되잖아요. 그러니까 불필요한 반찬이 굉장히 많이 배출돼요. 그리고 사람들의 이게 먹을 수 있는 양들이 개인마다 너무 차이가 나잖아요. 그런데도 일정 양, 표준화된 양이 공급되니까 계속 남게 되는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조금 더 세분화시킬 수가 있어야 돼요. 그런 주문 방식에 있어서의 뭔가의 시스템의 개선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테이블마다의 뭔가의 주문 태블릿 같은 것들이 있어서 거기서 자기들이 원하는 것들을 탁탁탁 주문하게 되면은 그 주문한 내용대로 식사가 공급되는 서비스가 되죠.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자기가 먹고 싶은 먹을 수 있는 반찬들만 골라면 되죠. 그리고 반찬 하나하나에 가격이 붙여지면 되죠. 그러니까 자기가 적게 먹고 음식물 쓰레기를 적게 남기면은 식사값도 적게 들어가는 것이죠. 그리고 양 같은 것도 조정할 수가 있는 것이죠. 뭐 부대찌개 같은 것도 반만 담아주세요. 이렇게 해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음식점에 있어서도 좀 주문 방식을 좀 최신 IT 기술이라든지 이런 것들과 접목시켜서 조금 더 세분화된 주문 방식으로 전환을 시켜서 음식점에서 먹지 않고 버려지는 양들을 좀 없애자. 그런 것들은 충분히 논의해 볼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은 아니냐. 그리고 그린 뉴딜 같은 곳에서 이런 부분에 좀 더 시스템 개선에 투자를 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외에도 줄일 수 있는 부분은 한이 없겠지만 그런 아이디어들은 나중에 토론할 때 또 말씀을 하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식품 업사이클 개념이 전면적으로 들어와야 됩니다. 식품 업사이클링이라고 하는 것은 일단은 직접적으로는 버려지는 식품을 얼마만큼 가치 있게 재활용할 거냐의 문제인데요. 조금 더 시야를 넓혀서 보게 되면은 우리의 식품 소비가 얼마나 합리적으로 바뀔 것이냐의 문제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카카오 같은 거. 우리가 초콜릿을 먹잖아요. 우리가 먹는 초콜릿은 카카오라고 하는 열매의 20% 정도 되는 것만을 추출해서 초콜릿으로 만들어요. 그러면 카카오 열매의 80%는 쓰레기로 버려지는 거죠. 그러면 이 80%에 버려지는 부분이 식품으로서의 가치는 없냐? 그런 건 아니거든요. 단지 우리의 기호가 초콜릿에 맞춰져 있기 때문에 이 기준에 비춰보게 되면은 카카오 열매의 80%는 쓸모없는 것이 되어버린다라고 하는 것인데 이 기준을 우리가 어떻게 바꿀 거냐. 이게 식품 업사이클링의 관점이에요. 그러면 카카오 열매의 20%만을 특정해서 초콜릿으로 소비할 게 아니라 이 100%를 활용할 수 있는 식품 개발은 불가능한 거냐. 그런 시도들이 이제 해외에서는 나오고 있는 것이죠. 다음에 커피 같은 경우에도 커피 원두의 0.2%만을 추출해서 커피 음료로 마시는 거잖아요. 나머지 99.8%는 커피 가루로 버려지는 것인데 이것도 그냥 단순히 쓰레기로 버릴 거냐? 아니면은 지금 커피 가루의 재활용 시도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연필을 만든다든지 퇴비로 만든다든지 하는데 그거보다도 다시 식품으로서 뭔가 순환시킬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이냐? 이런 식으로 인간이 먹기 위해서 재배한 식품들은 최대한 인간이 먹을 수 있는 방법으로 순환을 시키자라고 하는 게 식품 업사이클링입니다. 그래서 식품 업사이클링의 관점에서 보게 되면 그동안에 우리의 모든 식품의 소비를 다시 재점검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도 연결이 되는 것이죠. 다음에 인간이 먹을 수 없는 것들은 당연히 동물이 먹을 수 있어야 되죠. 사료로 가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음식물 쓰레기를 무작정 사료로 보내는 것은 당연히 문제가 있죠. 그러니까 쓰레기를 처리하기 위한 목적으로서 음식물 쓰레기를 사료화를 시키게 되면은 동물이 먹을 수 없는 것들을 억지로 사료로 떠먹이는 동물 학대의 문제가 발생을
하는 것이니까 식품 업사이클링 관점에서 동물의 사료의 활용을 높이자라고 하는 것은 지금 산업의 전 분야 우리 생활 곳곳에서 버려지고 있는 이 음식물 쓰레기를 세분화해야 된다는 거예요. 동물이 먹을 수 있는 것과 먹지 못하는 것들을 세분화해서 동물이 먹을 수 있는 것들은 깨끗하게 사료로 돌리자. 그러니까 유통기한 때문에 폐기되는 식품들은 사료로 적당한 거죠. 이런 것들은 사료로 만들도록 의무화시키는 것이죠. 다음에 식당의 경우에도 생쓰레기와 그렇지 않은 손님들이 먹고 남긴 쓰레기 이런 식으로 있는데 식당에서 나오는 쓰레기들도 통을 달리해서 조리하면서 조리 전에 나오는 쓰레기 다음에 소비자들이 먹고 난 후에 쓰레기를 통으로 구분할 수 있다면 그것도 조금 더 특성에 맞게끔 더 가치 있게 재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음식물 쓰레기도 최대한 세분화시켜서 그 특성에 맞게끔 재활용하는 체계를 가져가 보자. 이런 것들이 이제 식품 업사이클링의 관점들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가 바로 발생원 퇴비화인 것이죠. 그러니까 어떤 재활용이 좋은 것이냐라는 질문을 던지는 것인데요. 가장 좋은 재활용은 발생원에서 순환시키는 것이죠. 현재와 같이 음식물 쓰레기가 지자체가 수집해서 장거리 이동을 한 다음에 대용량의 자원화 시설에서 여기서 또 폐수가 엄청 나와요. 또 폐수들을 또 빼가 또 이동해요. 이 총 이동 거리를 따지게 되면 어마어마하게 길단 말이에요. 그 과정에서 발생되는 에너지 낭비도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음식물 쓰레기 같은 경우에는 발생원에서 퇴비화를 시켜서 도시에서 필요로 하는 퇴비 공급으로 순환시키는 모델이 충분히 가능하단 말이에요. 그러려면 가장 친환경적인 음식물 쓰레기 자원화 방법은 발생원에서 퇴비화시키는 것인데요. 어떤 방식으로 할 거냐? 기계적인 퇴비화 시설들을 곳곳에 설치할 거냐? 아니면은 분해 정원 사례처럼 시민의 자발적 참여를 활성화시키는 캠페인으로 갈 거냐? 각각의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이런 포트폴리오 구성들이 필요할 것이다라고 생각하고요. 저는 제로 웨이스트 소비 문화의 확산이라는 관점에서의 인프라 기반으로 보게 되면은 동네마다 제로 웨이스트 매장이 들어서고 동네마다 분해 정원이 들어서고 이런 것들은 굉장히 되게 우리 관점에서 보게 되면 멋진 모습이 될 거다. 그래서 지자체가 이런 인프라를 확대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할 거냐 이런 게 앞으로의 과제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음식물 쓰레기 얘기하면서 이대로 끝내면 아쉬우니까 마지막으로 하나 더 추가시키면 요즘 쟁점이 되고 있는 디스포즈 문제. 오물 분쇄기 어떻게 볼 거냐? 그 아시죠? 싱크대에서 싹 갈아가지고 하수도로 내려보내는 거. 그러니까 2012년에 이명박 대통령의 임기 말에 허용이 됐죠. 그러니까 음식물 쓰레기 버리기 싫어하는 사람들의 그 민원들을 받아들여가지고 싱크대에서 음식물 쓰레기를 편리하게 버릴 수 있는 방법들을 마련한 것인데 당시 허용이 될 때도 기준이 있어요. 그냥 막 버리면 안 돼요. 음식물 쓰레기를 간 다음에 건더기에 20%만 하수도로 내려보내야 되고 80%는 음식물 쓰레기로 다시 빼내야 됩니다. 왜냐? 음식물 쓰레기를 100% 다 갈아서 내려보내게 되면은 우리나라 하수 처리장이 견딜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만 내려보내라고 얘기를 했는데 자 음식물 쓰레기를 편하게 버리고 싶어서 디스포저 기계를 설치했는데 다시 80%를 걸러서 빼내버리면 디스포저 기계를 설치한 목적이 사라지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냥 그름통을 다 빼버리고 100% 다 내려보내요. 그러니까 불법 개변조 기계가 확산이 되는 거죠. 지금 저는 사실상 가정에서 사용되는 거의 모든 디스포저 기계가 이런 불법 개변조 제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불법 제품을 사용하는 가정의 경우에도 과태료 부과 대상이에요. 문제는 지자체 공무원들이 가정에 찾아가서 단속을 못 한다는 거죠. 싱크대를 열어봐야 되는데 그걸 어떻게 해요? 그러다 보니 단속이 되지 않으니 그냥 계속 급속도로 확산이 되고 있고 단속되지 않은 상태로 이렇게 확산이 돼버리면 기준 자체가 사문화돼 버려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불법에 무감각해지게 되고 그러면 이렇게 계속해서 확산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은 괜찮은데 이게 계속해서 확산되어서 너도 나도 이 디스포즈 기기를 쓰게 되면 어떻게 되냐? 지자체 하수 처리장이 견딜 수가 없어요. 지금의 지자체 하수 처리장은 음식물 쓰레기가 들어온다라는 것을 전제로 해서 만들어 놓은 하수 처리장이 아니에요.
그런데 거기에 음식물 쓰레기를 갖다 퍼부어 버리면 하수 처리장인 시스템이 붕괴하는 거죠. 개개인이 음식물 쓰레기를 좀 더 편하게 버리자라고 하는 이기심 때문에 우리 모두가 이용해야 될 하수 처리장으로 인하는 공공 시스템이 붕괴되는 참사가 벌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현재 시스템에서는 디스포저 기기는 부적절합니다. 그래서 디스포저 기기 쓴다고 편리하다고 막 자랑하시는 분들 계시면 그거 불법이야. 이렇게 따끔하게 지적질을 해주는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음식물 그리고 음식물 쓰레기 이 문제를 바라보는 기본 관점에 대해서 몇 가지 설명을 드렸는데요.